네이버 뉴스에서 채권을 검색해보면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나오자마자 1분 완판. 2030 주식 팔고 채권 산다. 안전자산에 돈 몰린다. 개인 채권 순매수 10조 눈앞. 채권 순매수 10조 육박. 높은 금리, 낮은 수수료. 국고채 일제히 상승. 안전자산에 쏠리는 개미들. 외인들도 지난달 대한민국의 채권 사들여 등등. 채권. 와. 최근에 채권이 투자 대세라고 합니다. 국내외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채권금리 또한 함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3%, 4% 이렇게 수익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 고정된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최근 채권금리 인상으로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대세라는 채권 투자 좋다는 말은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주변에서 채권에 투자했다는 사람을 찾는 건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은 주식 투자에 비해 채권 투자가 생소하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채권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채권이 왜 대세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최근 신문 자료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편하도록 중요한 내용만 남겨보겠습니다. 자, 판매 개시 27분 만에 300억 어치가 모두 매진, 1분에 10억 이상씩 팔려나간 셈인데 이 정도 속도면 거의 나우나 콘서트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300원어치의 대상이었던 채권은 이렇습니다. KB금융 4.3%, 우리은행 4%, 농협은행 4% 등등. 기사 속에 등장하는 채권들의 매수금리는 약 4% 수준입니다. 현재 은행의 정기예금금리가 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채권은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기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신문 자료이며 기사 제목은 채권 투자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국고채는 3%대, AA급 우량채는 4%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AA라고 하면은 미국 금융위기를 포함해서 지난 20년간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는 매우 안전하고 우량한 등급의 채권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증권사 영업 창구 또는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어느 증권사에서나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이용하는 증권사에 적당한 채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증권사가 어떤 채권을 판매하는지 알 수 없고 어디서 언제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지 통합적으로 게시하는 곳은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스스로 조회를 해본 뒤에 해당 증권사 영업점을 찾아가거나 주문하는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증권신고서를 찾아보고 내가 맞는 증권사를 찾아보고 내가 그리고 그 증권사를 그 날짜에 맞춰 찾아간다. 어떠세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실제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느 증권사의 VIP 고객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증권사의 PB들이 먼저 연락을 주거나 알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고객님 이런 채권이 들어왔는데 매수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 거래 금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최소 거래 단위를 낮춘 증권사도 있지만 통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1억 단위를 최소 투자 단위로 한다고 하니까 나는 100만 원 정도만 채권에 투자해보고 싶다면 그런 투자는 사실상 하기엔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채권 투자를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채권 투자에는 실제로 이런 허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채권을 어느 증권사에서 취급 중인지 알기 어렵다. 어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지는 어찌어찌 알았는데 최소 투자 금액 조건이 있어서 채권 거래는 어려울 수 있다. 어느 채권이 우수한지 좋은 건지 선별하는 게 어렵다. 물론 A, AA 등급 등의 등급이 주어지지만 아직은 익숙치 않은 상품이다 보니까 꼼꼼히 따져보려면 누군가가 더 자세하게 조언해 주거나 분석이 필요하겠죠. 끝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기 전 처분 시에는 매도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권은 만기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증서인데요. 가령 만기가 2년이라면 2년 뒤에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누군가가 대신 이 채권을 인수하고 돈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적당한 인수인을 찾는 게 어려울 수 있고 투자 시점보다 매도 시점의 금리가 높아져 있으면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채권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취급 중인 증권사 찾아야죠. 최소 투자 금액 맞춰봐야죠. 진짜 좋은 조건인지도 따져봐야죠. 만기 전 환매하는 상황도 생각해봐야죠.
사실 일반 투자자에게 채권 투자는 간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중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채권 초보의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쉽게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만기 매칭 전략 채권 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채권보다 채권 펀드, 그 중에서도 만기 매칭 채권 펀드가 좋은 이유는 몇 가지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은 우수 크레딧 전략입니다. 크레딧은 회사채를 말하고요. 우수 크레딧, 말 그대로 트리플 A부터 A 등급의 우수한 회사채를 뜻합니다. 이러한 채권들을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한 번 더 검증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추구 환경을 조성해서 무사히 만기까지 투자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거죠. 다음으로 캐리 전략, 만기 매칭 전략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지금 기준으로 AA 등급의 회사채와 연체는 약 4% 전후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내가 가만히 보유하고 있을 때 정해진 수익을 결국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수익에 수렴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 보유 전략은 최초에 약속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 전략이 있습니다. 레포 전략은 숨어있는 1인치를 찾는 전략으로 우수한 등급의 채권들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서 재투자하고 작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가만히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노려보는 거죠. 하나씩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크레딧 전략입니다. 트리플 A부터 D까지를 채권의 신용 등급이라고 합니다. 위쪽일수록 신용이 높으니까 안정적이고요. 아래쪽일수록 신용이 낮아지니까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중 트리플 B를 투자 적격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쪽부터는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기 매칭형 채권 펀드는 이 중 트리플 A부터 A 등급의 채권만을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가운데인 더블 A를 기준으로 설명하면요. 지난 20년 동안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는 아주 우량한 채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트리플 B, 더블 B 등급의 신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더블 A 등급 채권이 20년 동안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저축은행의 가장 일반적인 등급인 트리플 B는 20년이 아니라 10년만 돌이켜보아도 문제가 생긴 적이 발견되곤 합니다. 흔히 2012년, 2013년의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적지 않은 저축은행들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예금자 보호 이상의 예금을 맡겼던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만약 고객님이 자산을 맡긴다면 트리플 B와 더블 A 중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시겠어요? 네, 매우 단순한 질문일 겁니다. 우수한 회사채와 여전체에 투자하는 것이 채권 펀드의 최우선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캐리 전략은 최초의 예상 수익률을 만기까지 지키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만기가 정해진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하는 그 시점에 수익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만기 매칭 채권 펀드를 구성하게 되는 여러 편입 채권들은 펀드의 만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이내에 역시 마찬가지로 각자 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기를 맞이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되게 되죠. 펀드를 구성하는 채권들이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수익금으로 각자 현금화돼서 모이기 때문에 최초에 예상했던 시기에 예상했던 수익률, 예를 들어 최초에 4% 수익률을 예상했다면 해당 수익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레포 전략, 숨어있는 1인치를 찾는 전략은 비율을 통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땅을 보유하신 분들은 건물을 짓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가 높은 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돈으로 건물을 지으면 임차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트리플 A부터 A까지의 우량 채권들은 매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우량 채권들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또 다른 단기 채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작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전략을 레포 전략이라고 합니다. 레포 전략은 큰 수익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모이면서 펀드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활용하기 편하게 하기 때문에 채권보다 채권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기정 환매 시에는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 수수료는 크게 환매 금액의 일부에서 발생하거나 환매 시 이익금, 즉 이자의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환매 수수료는 예를 든 것이고요. 실제 환매 수수료는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환매 시 이익금의 일부만 제하는 오른쪽의 방식이 투자 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지어 이익금의 일부에 해당되는 수익은 예를 들어 70%를 페널티로 제한다면 30%의 수익은 여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매 수수료 방식이라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기 매칭 채권 펀드는 기간 한정 특판 상품입니다.
펀드의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 가령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동시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판매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기간 한정 특판 상품이라 부를 수 있겠죠. 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기대 수익을 추구하고요. 우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금금리가 4%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을 길을 가다 발견해서 은행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 기본금리는 2.5%고 우대금리를 최대까지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개설해야 된다.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채권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4%를 만기 시에 기대 수익률을 삼고 있다면 해당 수익률이 기대 가능한 수익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사실 예금에는 담보가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내가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금자 보호 같은 제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예금 기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하지 않겠다. 이 제도가 예금자 보호인데요. 채권 펀드의 경우 트리플A, AA의 우량 채권들이 펀드를 구성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예금자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량 채권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요. 만기 보유 전략을 통해 최초의 예상 수익률을 추가한다. 나아가 레포 전략을 통해 숨어있는 1인치를 찾는다. 끝으로 만기 전 환매 시에는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기 매칭형 채권 펀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단일 채권을 직접 거래하시기보다는 만기가 비슷한 채권들을 묶어서 운용사가 집합 투자 형태로 구성한 펀드 상품을 택하시는 편이 투자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기 매칭 상품들은 예금 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시기를 놓치면 다음 상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는 재테크의 박기훈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